안녕하세요. 마침내 법과 사랑에 빠지다. 마법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들에서 민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손해배상이죠. 이제 본래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 하는 것은 기혼자의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가 만난 사람, 즉 상간자에게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보면 먼저 상간녀들이 운동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혼한다고 속이면서 자기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죠. 그랬더니 운동선수의 배우자가 상간녀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혼인 생활을 방해하고 파탄냈다는 이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시 이 운동선수한테 또 소송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구상금을 청구한 거예요. 공동 불법행위라는 거죠. 오늘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동선수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부 승소 50%가 한 건, 그리고 전부 승소가 한 건, 이제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녀들에게 소송을 한 것은 각각 50%씩 이겼어요. 구상금 소송은 한 건은 50%를 막았고 한 건은 80%를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상간녀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상대방들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났어요. 그러면 첫째로 여기서 방어할 부분이 있죠. 제가 했던 다른 상간녀 소송을 보면 그 사건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어요. 유부남이 나는 유부남이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더 크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유부남인 사실을 내가 알고 만난 것과 모르고 만난 것은 나의 과실 여부가 달라지니까요. 둘째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아서 선물을 주는 등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적 손해에 배상이 있은 이상 정신적 손해는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 판례를 몰랐는지 소송에서 잘못된 주장을 한 거예요. 잘못된 주장을 하면 순식간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거든요. 당시 재판 과정 중에서도 상대방이 이 주장을 하니까 판사님이 좀 당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한 게 맞냐? 그런데 맞대요. 맞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죠. 저는 그 뒤로 그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만나면서 상대방 측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고 개인적으로 욕설을 했다 이런 사정들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50%를 막아내고 뭐 100%를 막아낸 거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진행하던 중에 운동선수 배우자께서 그 여자들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을 대리해서 상간녀들에 대해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사실 이게 본질적인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건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들이 다 2020년도 그쯤 있었던 사건이에요. 벌써 뭐 3년, 4년이 지났죠. 그동안 위자료도 조금 몰랐어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가. 예전에는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보니까는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특히 청구 취지를 얼마를 들어가서 판결에서 얼마를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거는 조금 이제 소송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이 영상에서 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이런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겨요. 뭐 완전히 속아가지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 이런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얼마가 인정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하는 거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혼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를 하기에는 조금 수월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정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작았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건 상간녀들이 속았다고 유부남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에서 끝나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배우자가 상간녀들한테 소송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상간녀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민법 760조를 보면 공동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그 타인의 부담분만큼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연대채무자의 구상금 소송이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소송이 배우자의 혼인생활 파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자는 바로 상간녀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유부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앞 사건에서 전부 다 고려가 된 사정들이에요.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경제생활을 같이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런 거를 토대로 상대방이 두 번째 사건을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같은 이유로 소송을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좀 운이 안 좋았어요. 법원이 큰 법원이었다면은 이제 이런 판사가 걸리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은 이런 거를 매우 안 좋게 보는 판사님한테 사건이 배당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판사님이 이 관련한 모든 사건들을 다 그분이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변호사는 사실 대리인인데 재판을 갈 때마다 간통을 하면 왜 안 되는지, 뭐 프랑스에서는 뭐가 어떻고 독일에서는 뭐가 어떻고 변호사를 붙잡고서 그 설교를 30분씩 하는 거예요. 뭐 잘못 걸렸죠. 어떻게 저렇게 뭐 해가지고 80% 정도를 막아내기는 했는데 사실 그 이상 막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것을 이유로 다시 상간녀들한테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사건들이 얼추 마무리가 지어졌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카톡 자료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반대로 왜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없는지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구체적인 선후 관계를 정리하려면 카톡을 아무래도 꼼꼼히 봐야겠죠. 사실 법리적으로는 간단해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가 있고 손해가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번의 잘못된 주장을 하면은 곧바로 패소하는 거예요. 물론 카톡을 법리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뭐 이거를 다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지난 사건을 보면은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아무래도. 오늘은 이렇게 상간남, 상간녀 소송 관련해서 첫째로 상대방이 유부남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둘째로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생활 파탄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간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연대채무자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뺑소니 사건,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이라고 해요.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래서 이제 뺑소니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